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입시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는 정시의 아주 기본적인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정시에서 학교 라인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학교 라인을 잡는 방법은 모의 지원으로 잡는 방법도 있고 배치표로 잡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 배치표를 가지고 학교 라인을 잡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배치표는 정식 명칭은 정시 지원 참고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요 입시 기관에서는 모두 다 이 배치표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이렇게 될 것이다를 예측하는 것은 모든 입시 기관이 다르다. 최소 3개 이상의 배치표를 비교하면서 이 학교는 이 라인을 여기다 뒀는데 이 입시기관에서는 이걸 여기다 뒀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공부가 되면 좀 더 명확하게 학교 라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배치표는 다운받을 수 있어요. 투수든 메가든 대성이든 종로든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학교에 가면 모든 웬만한 기관이 다 배치표를 주고요. 그거를 그 교실에 보면 뒤에 정시지원 참고표에서 쫙 붙여놓거든요. 그거 찍어 오셔도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배치표를 먼저 보기 전에 내 아이의 성적표를 가지고 이 아이가 표준 점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100분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일단 이 성적표를 볼 때 수능 최저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를 볼 때는 등급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로 반영 지표를 잡습니다. 이제 배치컷을 볼 때 첫 번째, 표준 점수의 합은 국어, 수학, 탐구 2개를 모두 다 합친 걸 표준 점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의 합은 385점이 이 아이의 표준 점수가 되겠고요. 반면에 배치표에서의 100분위 합이라고 하면 일단 탐구 2개의 평균을 먼저 내주시고 이 평균 플러스 수학, 국어 이렇게 합쳐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이거의 평균을 내고 국어하고 수학을 하면 분위 합은 272가 이 친구의 배치컷에 있는 위치다라고 일단은 먼저 잡아두셔야 한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배치표를 보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오해하실까 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배치표가 문과, 이과 모든 대학을 딱 한 장의 앞뒤로 있지 않습니다. 그거 곤란하시고요. 가군, 나군, 다군, 인문계, 자연계가 다 각각 있습니다. 배치표에 보면 점수 활용 지표가 있어요.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과 100분위로 반영하는 대학, 간혹 가다가 등급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통 활용 지표라고 불러줍니다. 자, 활용 지표의 산출 기준은 국수탐으로 점수 산출을 합니다. 보통 표준 점수의 합 또는 100분위의 합이라고 할 때는 국수탐을 기준으로 점수가 산출이 됩니다. 다만 왜 여기에서 영어가 빠지냐면, 영어는 절대평가고 그다음에 각 등급에 따라서 대학에서 부여하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 산출을 할 때는 0을 빼고 국수탐으로만 반영을 합니다. 보통 국수형탐으로 반영한다라고 하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일정 비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어 25, 수학 30, 그 다음에 영어 20 이런 식으로 영어가 20%, 25%, 15% 이렇게 퍼센트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기본적으로 국수탐으로 100%를 합니다. 영어는 등급에 따라서 플러스 해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마이너스를 해줘요. 가산이나 감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 둘의 차이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입시기관에서 배포하는 정시 배치 참고표입니다. 반영지표가 표준 점수인 대학들이 써져 있고요. 두 번째는 반영지표가 100분위인 대학들이 써져 있고요. 일부 등급이 반영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가군의 이 학교들은 표준 점수로 대학을 뽑는군. 이 학교 라인들은 100분위로 대학을 뽑는군. 이라는 걸 일단 먼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아이의 표준 점수의 합은 385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385점에 해당이 되는 점수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 확인된 점수에서 위에서 3-4칸, 아래에서 3-4칸의 라인을 먼저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100분위를 봤더니 이 아이의 100분위가 여기에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위아래로 3-4칸으로 라인을 쫙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잡아보시면 어떤 친구들은 100분위가 조금 더 유리하게 대학에 올라가는 아이도 있고, 어떤 친구는 반대로
표준 점수상으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가 유리한 대학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내지는 어떤 반영수표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를 매우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그 가나다군 또는 표준 점수 100분위에 보면 학교가 2개 또는 이렇게 3개로 겹쳐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 연대, 숙대, 연대, 미래는 같이 있고 나뉘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인데 이거 그냥 별거 아닙니다. 왜냐면 가군, 나군, 다군의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일렬로 세웁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짧게 일정한 종이 안에 넣기 위해서 2개 또는 3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하되 다만 비슷한 학교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겹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점수 극간이 떨어지는 학교를 배치해서 연대, 숙대, 연대, 미래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찾아보실 게 여기 보시면 전형 요소 및 반영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그 대학의 정시는 어떻게 선발을 하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보면 대부분은 그냥 수능 100으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내신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 밑에처럼 언더우드학부, 융합인문, 사회과학부 여기는 면접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능 100이 대부분인데 일부 과들이 면접이 있거나 서류를 보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때 같은 학교라도 어떻게 선발하느냐가 조금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아주 기본적인 거를 빨리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수능 영역 반영 비율 보이죠. 국어 33.3, 수 33.3, 영 16.7, 탐 16.7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수형 탐을 모두 다 비율로 반영하는 학교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올해 가장 중요한 그 대학의 입시적 특징, 전형 요소적 특징, 요강의 특징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넣어놨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 학교의 기본적 특징, 여기는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학교네. 우리 아이는 과탐을 망쳤는데 여기는 과탐 반영 비율이 너무 높네. 그러면 비슷한 학교 중에 과탐 반영 비율이 좀 낮은 대학은 어디 있어? 이것만으로도 그냥 뚜두두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실 때는 2022학년도 것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옆에다가 2021학년도 전형계획도 같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배치표를 보는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내 아이의 표준 점수가 지금 401점에 있다고 치면 이 401점을 기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서 3칸, 아래에서 3칸 정도를 자꾸 긋는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그으면 자, 지금 이 아이는 가군의 연대 상위권 학과부터 한양대 중위권 학과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학교와 쓸 수 있는 과 라인 정도가 정해집니다. 표준 점수든 백분위든 모두 다 단순합입니다. 그냥 원전수를 단순하게 합한 거죠. 근데 모든 대학은 다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이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합이기 때문에 똑같은 267점이어도 또는 표준 점수로 401점이어도 이 아이가 반영 비율이 유리하면 연대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동일한 점수여도 한양대 중위권 학과만 겨우 가능한 아이들도 존재합니다. 이게 대학의 반영 비율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렇다면 작년의 입시 결과는 어느 정도로 내가 의미 있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이제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정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위 배치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가능한 학교 라인을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배치표로 보기보다는 모의 지원으로 학교 라인을 잡는 부모님들이나 자녀들도 꽤 많으시기는 한데 배치표로 말씀을 드리는 건 배치표가 모의 지원과 달리 가나다군에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라인을 좀 가장 직관적으로 한 번에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의 정시의 어떠한 전략을 잡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입시 정보가 궁금하시면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